안녕하세요. 하이드 교육연구소 정경숙입니다. 요즘 알러지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오래간만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저희 쪽에서는 워낙에 다양한 전형들을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마지막 가장 바빴던 지금 저희 전형이 그 12년 특례 서울대 의대 면접 때문에 좀 바빴었고요. 그런 중에도 저희가 외국인 전형 지원팀, 재외국민 전형 지원팀, 또 해외고 수시 지원팀, 또 국내에서 또 수시 전형, 송도 대학을 준비하는 팀, 해외 대학을 준비하는 팀 이렇게 바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해성 컨벤션고라는 곳에 진학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했었던 설명회와 개별 상담 사례를 기초로 해서 외국인 전형의 어떤 가장 많은 질문과 정확한 답변을 모르고 계실 수 있는 많은 그런 FAQ들을 위주로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에 그 해성 컨벤션고와 함께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특성화고가 보통은 진학반과 그 다음에 이제 취업반, 그 비율이 보통 취업반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진학반 학생들의 어떤 진학을 담당하시는 그런 학교에서의 어떤 부서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 학생들의 진학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설명회에 아주 아낌없이 투자를 하신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그 대입 준비하는 반 중에 순수 외국인 전형, 즉 부모님이 둘 다 한국 국적이고 학생도 외국 국적이고 학생도 외국 국적인 그런 순수 외국인 전형 지원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원래는 그 다문화 가족 지원 전형팀에서 아마 좀 나뉘어셔서 순수 외국인 전형 지원팀까지도 아마 그 담당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을 위한 설명회를 학생들의 어떤 비용 부담 전혀 없이 학교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진행을 했다는 점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착이 된다면 그 외국인 전형 지원 학생들이 좀 정보가 없고 또 외국인 전형 지원 학생들 그 한두 명을 위해서 진학 담당 선생님들이 모두 다 그 정보를 찾기 위해서 막 매달리셔야 되는 일 없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앞으로의 어떤 협업 사례들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한 이틀에 걸쳐서 상담을 나갔었고 설명회도 또 하러 나갔었고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고 바쁜 일정 중에 사실은 이런 일을 굳이 그렇게 저희가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었지만 굉장히 저는 그런 학교의 어떤 진학 담당 선생님들의 이런 적극적인 어떤 그런 연락과 어떤 협업에 대한 요청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다면 제가 어떤 일정을 다 뒤로 하고라도 학교에 직접 방문드려서 설명회와 개별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았던 질문 그리고 가장 지금 곤란한 그 문제점들, 이 외국인 전형 지원 학생들의 문제점들을 제가 먼저 한번 골라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보통의 경우 양부모님이 지금 다 살아계신 경우들도 많지만 그 친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돌아가신 절차와 사망 진단서나 이런 모든 서류들이 잘 남아 있으면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호구부가 갱신되면 아마 그 기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는 분명히 친부모 두 분이 다 계셨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록을 호구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전형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사실은 사망 진단서 또는 굉장히 사망 진단서까지 나올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불의의 어떤 사건들이나 에피소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학생의 출생 신고서에는 보통 친부모님들의 성함과 그 당시에 국적이 다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증명서라도 다 구해서 제출을 꼭 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중국 국적 학생들인 경우에 호구부라고 하는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호적 같은 거? 그런 건데 이게 한국에 와 있고 또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또 한국에 중국을 떠나오신 지 오래되신 경우에는 이미 가지고 계신 호구부가 너무너무나 오래전 호구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호구부가 오래됐어도 왜?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외국인 전형 지원 자격 중에는 국적 조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현재도 외국인인가를 확인해야 되다 보니 사실은 한국에 오셔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어도 호구부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거기 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시고 한 분은 여기서 재혼을 하셨는데 그게 좀 호구부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라든지 이렇게 부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대학 측에서는 이제 슬슬 갱신된 호구부가 아니고는 받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뭐 2019년 이전 호구부는 갱신해서 내, 안 그러면 내지 마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물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찝어서 연도까지 찝어서 그 이전 건 해라는 곳이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있는 대학들이 더 있진 않지만 이 사례들이 점점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호구부는 시간이 있으실 때 갱신을 해두셔야 되는 게 맞고 또 갱신된 호구부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막 중국 지금 폐쇄된 지역이 많아서 올해 역시도 또 약간 사유서로 저희가 좀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약간 중국 내 폐쇄된 지역이 많아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아직까지는 뭐 곧 몇 년 후에 외국인 전형으로 대입 준비를 해야 되는 자녀가 있으시다면 기회가 됐을 때 갱신을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이혼한 부모님인 경우 사실은 이제 이혼을 하시고 나서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계신 그 부모님 중에 한 분, 그분과 학생의 국적만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은 외국인 전형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혼한 다른 부모님,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혹시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거나 뭐 한국 분이랑 재혼을 하셔서 또 한국 국적을 갖게 되셨다거나 뭐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좀 지원 심사에서 안 된다라고 판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라면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 중에 한 분과 아이의 그 학생의 국적만이 유지가 되면 되지만 연대 같은 경우 좀 나머지 부모님들의 지금 현재 국적까지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좀 각 대학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류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모님 이혼하신 그런 다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친권 양육권이 없는 그런 친부모님 중에 한 분의 현재 국적 상태까지도 저희하고 상담하실 때 꼭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그에 맞게 서류 및 대학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외국인 전형의 경우에 특이하게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합격이 잘 되는 학과하고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경영학과, 뭐 문과에서 따진다면, 그리고 또 간호학과 이런 데가 국내 어떤 대학 순위를 봐서는 굉장히 높은 성적의 학생들이 가야 되는 곳이고 또 취업도 잘 되는 곳이고 사실 외국인 전형인 경우도 그런 곳들이 외국인 전형 지원 학생들을 많이 뽑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학과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그냥 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나 그냥 뭐 사회학과 갈래, 뭐 심리학과 갈래, 뭐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그 부분은 진짜 아니세요. 그러니까 외국인 전형으로 합격이 잘 되는 학과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대학 내 학과 순위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하고 꼭 저희의 추천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외국인 전형은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합격도 잘 된대 뭐 이 정도로 좀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서 알고 계시면 거의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굉장히 합격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뭐 경영학과는 늘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는 학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컴퓨터공학과도 그렇죠. 또 전자공학과 이런 쪽도 잘 합격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공학과는 합격까지는 돼도 본인이 그곳의 취향이 맞지 않다면 적응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컴퓨터공학은 진짜 본인이 코딩이나 뭐나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가야 되는 거고 물론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공학과는 한국 학생들조차도 1년 휴학하고 공부를 막 따라가야 될 만큼 물리나 어떤 수학적인 어떤 지식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계공학과가 점수가 낮으니까 나 전자공학보다는 기계공학을 갈래 뭐 이런 친구들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외국인 전형 지원 학과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의 어떤 추천을 좀 적극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전형으로 왜 이렇게 학생들이 심리학과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서울권 내에서 심리학과로 외국인 전형 학생을 선발하는 곳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그리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까지 한 요 정도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별로 심리학과를 외국인 전형으로 이렇게 많이 뽑는 그런 학과는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이 워낙 이제 특히 한국에 오래 있었던 학생들은 심리학과 쪽으로 가서 나 뭐 소비자 심리를 할래, 뭐 심리를 할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따로 대학을 정리해 보긴 했는데 심리학과가 또 뭐 취업이 다 잘 되냐 뭐 그렇게까지 물어보시면 사실은 다른 학과 뭐 경영이나 이런 데보다는 사실은 문은 그렇게 넓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6개 대학 정도를 정해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심리학과와 다른 어떤 그래도 취업과도 연결될 수 있는 학과 이렇게 섞어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반영 문제는 지금 현재 한국 일반 고등학교나 특성화고 그러니까 아무튼 한국의 교육 편제된 어떤 그런 시스템의 한국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이미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외국인 전형이 당연히 합격이 제일 쉬운 거고요. 뭐 제가 외국인 전형보다는 뭐 수능을 볼까요? 내지는 뭐 다문화 전형으로 지원할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무조건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굳이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친구 중에 외국인 전형이라는 지원 자격을 버리고 수능으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힘든 수능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형 지원 자격이 된다면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럼 지원 준비 시기는 언제가 좋냐? 제가 볼 적에 지금입니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부터는 지원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3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 외국인 전형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상담하실 때 나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통 3학년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시작하고 저희랑 지금 컨설팅을 시작해서 준비를 시작한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딱 중간고사가 끝난 이 시점에서 학과를 정하고 준비를 하시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생기부까지 마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지원을 마무리 짓는 그런 순서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고3 1학기 중간고사서부터 기말고사 사이에는 외국인 전형 지원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나머지 또 자세한 건 저희가 외국인 전형 뭐 영상들을 많이 올려두셨으니까 보면 되고요. 뭐 네이버 지식인의 답변도 아마 외국인 전형 지원이 저희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쪽으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블로그나 뭐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